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아이들이 이제 개학 시작하는 학교도 벌써 있던데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부모님이 편안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모님께서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하고, 옆에서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하셔서 글에 담을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이제 크게 할 일이에요. 그리고 쓰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 주실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같이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거나 일기 같은 거 쓰려고 하면 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 챗 GPT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집에서 활용만 정말 잘하시면 아이들 모든 공부에 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를 검색하셔서 어플을 일단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무엇이든 써보려고 할 때 그냥 아무 주제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지만 글을 좀 써보고 싶은데 무엇으로 쓰면 좋을까? 라고 그냥 나는 초등학생인데 어떤 글로 쓰면 좋을지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주제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대화 나눈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야. 조금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없을까?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1. 나의 꿈 여행. 가고 싶은 나라나 장소를 상상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써보는 것. 2. 내가 만난 용과의 모험을 상상하며 쓰는 판타지 이야기. 3. 내가 발명한 기계. 자신이 발명한 특별한 기계를 소개하고 그 기계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GPT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답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라고 힌트를 얻어서 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줘 라고 또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축구를 좋아하거든? 축구랑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주제 없어? 그렇다면 축구를 주제로 글을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의 꿈의 팀, 내가 만들고 싶은 축구팀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팀의 이름은 무엇인지. 2. 환상적인 골, 내가 한 번이라도 꿈꿔본 멋진 골 장면을 상상하며 이야기 쓰기.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창을 나가면 대화 나눴던 것이 거의 텍스트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참고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 쓰기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 그 지난 영상 2시간짜리 그 강의했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뭉뚱그려져 있는 것들을 종이 위에 활자라는 걸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은 글 쓰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좀 뭉뚱그려져 있는 것들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걸로 먼저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글로 쓰는 건데, 이 과정을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 좀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GPT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나 오늘 엄마랑 마트 갔다 왔는데 그것 좀 써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막연하죠. 왜냐면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GPT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마트에서 뭐 했었는지, 뭐가 생각이 나는지, 그냥 GPT에게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그냥 쭉 하라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무언가 막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일기를 한번 써봐줘 라고 하면 GPT가 일기를 써줘요.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기를 조금 부탁할게. 오늘 엄마랑 마트에 갔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하지만 밖이 너무 더워서 마트 안에서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도 보고 꼭대기층에 만화 카페가 있는데 만화 카페 가서 만화도 보고 마지막에는 지하 1층에 가서 팥빙수 먹고 왔다. 이런 일이 일기로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좋아.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기를 써볼게. 오늘 나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다. 마트에 도착하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밖이 너무 더워서 마트 안에 계속 있고 싶었다. 여러 가지 장을 본 후
꼭대기층에 있는 만화 카페에 갔다. 거기서 만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시원한 핫빙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는 덥고 복잡했지만 만화 카페와 핫빙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베끼는가?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로 다 꺼낸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좋아 라고 글쓰기를 좀 막막하게 여기는 친구들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도움을 GPT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불러주는 걸 듣고 느낌을 얻어서 아이가 직접 이제 써보는 과정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글을 다 쓰고 나서 첨삭을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저희 사람이랑 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첨삭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첨삭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치는 게 아니고 또 집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글이 너무 단순하거나 뭔가 좀 알맹이가 없거나 이럴 때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 읽어줄 테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계해서 조금 풍성하게 다듬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GPT가 또 그거를 해줍니다. 당연히 텍스트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글을 또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한번 딱 들으면 나는 이렇게 썼는데 GPT가 이렇게 풍성하게 바꿔줬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좀 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글을 봐달라고 할 때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준 지침은 뭐냐면 풍성하게 바꿔줘. 근데 만약에 아이가 쓴 글이 되게 두서가 없어 보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글을 읽어주고 나서 이 글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정돈을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GPT가 또 정돈을 해줍니다. 자, GPT로 아이와 함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좀 혼란스러우실까 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방향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아이랑 같이 글을 쓰실 때 독후감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너무 막막하시면 그냥 얘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계속 질문은 디테일하게 이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시도를 해보시면 또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활용해서 아이와 글쓰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또 좋은 팁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